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수익이 또 나셨고, 오늘 또 조정을 좀 받아서 아마 또 수익 떨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 라는 것들도 있어서 오늘 또 리포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종목에 대한 리포트는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별을 잘 하시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것을 투자해 나가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억지로 예를 들면 투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자기 성향도 생기고요. 자기 성향을 자기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난 이런 거 해도 되고 트레이딩이 또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무던히 또 들고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거 그런 느낌으로 매수하신다고 하면 그런 또 가이던스를 또 보고 가시는 거에 상당히 좋겠죠. 항상 투자할 때 제가 시간은 넉넉히 주어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물론 손절을 해야 되니 막 여러 가지 기술적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큼 제가 리포트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더라도 저는 6개월 후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던스 상으로 보면 보통 두 분기, 세 분기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인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 그 가이던스가 깨질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해서 그냥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자기가 평균적으로 수익률 내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확인해 보시고 어제처럼 뭐 평균 난 15%낼 거야 그럼 10% 손절 뭐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건 중요한데 자 그렇다 해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한 번 매수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가가 10% 받았다고 손절하는 그런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평균적으로 분할 매수는 뭐 5회 정도 할 거야. 그러면 적어도 두세 번 산 종목, 그러니까 두세 번 분할 매수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손실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손절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나 분할 매수 원래 뭐 한 방에 다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손절 라인이 많이 텐이면 그냥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이런 겁니다. 내가 분할 매수 10번 한 거면 적어도 6번, 7번 정도 매수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10%야.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해. 앞으로 3번을 더 사도 평균 매수다가 조절이 거의 잘 안 되는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쯤이면 손절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하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수 AMS에 대해서 한번 종목 리포트 진행해 드릴 텐데요. 자동차 경량화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우수 AMS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왜냐하면 전기차가 나오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 특히 철제 부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경량화로 가려고 그러면 알루미늄 경량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녹이 안 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관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모로 해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해서 부품을 갖다 공급하는 회사, 이 회사도 또 곽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가 바로 오수 MS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울산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놀러 갔을 때, 글쎄요, 지나가다 보긴 봤어요. 이제 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건요,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핸들을 돌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저 아래쪽에서 핸들 조향을 좌우 바퀴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걸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게 철제였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꿨다. 그다음에 전기차라고 하든 뭐 하이브리드 차든 이게 전기로 구동되려고 그러면 동력을 전달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그걸 로더라고 하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또 생산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회사가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를 갖다 꽤 많이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받아서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장 동력은 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알루미늄 주조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차종들은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저런 차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친환경 차량이나 뭐 어쨌든 지금 하이브리드 차나 대부분 뭐 합니까? 예, 그렇죠. 경량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차 안에 하나씩 더 들어가잖아요. 연비는 결국 자동차에도 경쟁력이기도 하고 가성비이기도 하라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경량화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아마 차량이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아마 차를 갖다가 겉에 있는 지금 뭐죠?
그 외장 같은 경우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주받은 내용 공시 나와 있는 것들 보면 핵심 전략 품목 19개 품목,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 엔진 아래쪽에 들어가는 축이나 구동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다 이 회사가 많이 공급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중에 4,900원어치는 추가로 차세대 플랫폼에서 다시 수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차세대 플랫폼은 신규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도 하는데 이게 보통 매출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7년 정도를 갖다 부품을 생산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계약상.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연간 한 대충 보면 700억 정도씩 정도는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1년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주가가 폭등을 했겠죠. 네, 700억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 토탈은. 자, 그러면 그 신규 수주한 내용들이니까 50% 이상은 또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동사가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에 대한 캐파를 2,700톤 더 늘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향후 미래에도 뭐합니까? 예, 앞으로 나올 수주량도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니까 그 사전에 캐파를 늘려놔야 되는 겁니다. 뭔가 콜이 있었겠죠. 보통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앞에 있는 전방업체가 예를 들면 이만큼 할 거니까 이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서로 뭐 자금 협의도 하고 내용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 진출해 있는 것들도 성장세가 꽤 높겠죠. 당연히 인도에서 자동차 잘 팔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공급이 많아지겠죠. 인도제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잘한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향후에 또 북미에도 진출하겠죠. 특히 멕시코 쪽에 자동차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현대차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지아에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데 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주가는 이제 어쨌든 뉴스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수주 소식 나온 것 때문에 일단 221평은 올라왔고, 올라오면 제가 눌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21 이동평선 잡아야 되냐? 아니, 61평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로 끌려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분이 매수를 갖다 좀 해줘야 되는 구간이면 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여기 121평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거든요. 자, 위로 올라오면 일봉은 뭐 하겠어? 단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제자리에 멈춰 있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좀 기간을 좀 넓게 잡은 이유는 제가 타겟 프라이스를 여기 이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0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적어도 뭐 3분기 정도까지 가기 전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공급하기 직전에 매출 인식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매출은 지난해 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신규 매출이 인식되는 직전에 아마도 선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오늘 주가의 모습을 보면 오늘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저께도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 다시 빠졌는데 이거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건 뉴스 때문에 올라오면 다시 그라운드 제로로 온 거거든요. 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 여기 지금 크로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잠깐 주춤이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저항이 생긴 거고 요 구간이 좀 존재하고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지금 121동 평균선이 요 공간만큼 좀 비어있는데 이게 윗단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쯤에서는 꾸준하게 매수 좀 해주셔도 괜찮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요 윗단에서 이렇게 이스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때는 그 정도 생각하고 같이 접근해 주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아래 하락구가 이게 왜냐면 이게 스몰 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작은 종목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2,900원짜리인데 이게 막 3,500원 갖다가 상당히 주가고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레이딩이 좀 적응이 잘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그래도 이거 리포트 해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를 들면 그 매출과 영업이익 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확정 사실 아니겠어요?
설마 뭐 발주한 거 취소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게 알루미늄 주조로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선단에서 보여준 작업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얘 시그널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큼은 분명히 간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 저는 221 윗단과 여기 지금 아랫단, 요 아랫단에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면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면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보시면서 가면 좋겠고, 다만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상황은 뭐만 있을 것 같습니까? 매크로 지표 깨지면 그때만 하십시오. 그때 아니면 다른 때는 그냥 계속해서 홀드해서 가시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상당히 투자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예, 새로운 종목을 이렇게 리포트 하고요. 이렇게 가는 것들이 머니케어 뉴스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길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공급이라고요? 7월 달부터 공급입니다. 자, 알고 계시고요. 지금 남은 기간은 약 3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반 안에 주가가 조금 눌리게 되면 좀 천천히 사시든 바로 사시든 그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좋겠는데 주가는 항상 어딘가 어느 부분에서 선반영하게 되어져 있는데 자, 5월 8일 어버이날 가고 4월 달 구간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매크로 지표 깨질 만한 이유도 없고 이슈도 별로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간 내에서 한 번 정도쯤은 모습을 보여주고 5월장이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조정이 좀 그때쯤 들어와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레벨업을 한번 시켜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구간이 저는 적어도 3,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길게 본다라고 그러면 4,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고민은 좀 해결되셨나요? 그리고 뭐 듣다 보면 조금 찜찜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다음 거 하시면 되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네라고 하면 다음 거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판단을 여러분 잘 내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일 종목 리포트 하는 경우는 취향에 맞는 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좋은 판단 내리시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리포트 해드리는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개엄이었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